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 또 명태균 씨의 입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었죠. 내가 입 열면 큰일 날 거야! 라는 얘기까지 저희 채널의 기자한테 했었는데, 자,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이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2번 만난 걸로 기억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발언들 먼저 살펴볼 텐데, 그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건대 앞에서 치맥 회동, 이거를 누가 주선했느냐, 이걸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장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건대 앞에서 만난 거 누가 그렇게 짰겠어요. 치맥 첫 공식 행보라고 한 거. 그걸 하게 한 거는 나. 그게 나온 사람이 나예요. 호칭은 인제 그때 대통령이 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윤 전 총장은 명박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꾼, 선거꾼 그런 잔챙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시절인가요? 후보 시절에 만났을 때 거기 배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잔챙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예, 유기찬 부위원장. 자택서 2번 만났다. 자, 2021년 고위 당직자 등을 통해서, 당직자 등이니까 한 명은 아닌 것 같고요. 2명 이상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것 같고 2번 만났다. 자택에서 만난 건 그들이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사실 집에서 만나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면. 그래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2번밖에 안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만난 장소가 그 자택이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민주당 주장하고 다른 거죠. 친하기 때문에 자택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택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명태균 씨라는 분이 여론조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뭐 판세 분석 등 그 후보자를 꿈꾸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솔깃하는 제안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남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당선된 이후에 지금 세간의 불거진 의혹처럼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금을 다른 식으로 지급했다라든가 이런 의혹이 있으면 그건 수사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공천에 개입했다, 이거 수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의한 끝에 공천에 개입을 한 정황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서 그 이후에 그 대가를 다른 방법으로 치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갈리면 되는 것이지, 예. 언제 만났고 누가 만나고 어디서 만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항상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 정황들을 늘어놓습니다. 이 정황들이 맞으면 결과가 맞다, 이런 식의 논리적 비약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국내심도 부합하는 정도의 언행이 나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김직전 대변인.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개혁신당 고문도 했었고요. 2021년 7월에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날 적에, 집이 아닙니다. 식당입니다. 다른 장소입니다. 갔더니 명태균 씨가 있더라. 거기엔 김건희 여사도 같이 동석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오늘 2번의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 직전에 주간동화에서 단독 기사가 올라온 걸 보면 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1년도 6월 28일 날 명태균 씨한테 전화가 왔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있는 중에 김건희 여사를 바꿔주더라.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 전화에서 남편을 만나달라. 곧 전화를 할 테니 꼭 전화를 받고 만나주시라라고 얘기하고, 한 40분 뒤에 당시 윤석열 총장, 그 이제 사퇴한 전 총장께서 전화를 직접 해서 7월 4일 날 만나기로 하고 식당에 갔더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 자리에 배석했더라. 6월에 전화가 되고 7월에 만난 게 이어지는 거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6월 28일 날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도 김건희 여사에게 온 전화가 아니라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했고 그 전화기를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7월 4일이다. 그래서 식당에 갔더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도 함께 나왔더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어제 공지문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예. 그 얘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단 2번밖에 만나지 않았다. 그것도 집에서 만났는데 그중에 한 번은 이준석 대표가 데리고 왔고 또 한 번은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과 왔다. 그래서 2번밖에 안 만났다 그러는데 일단은 사실관계가 달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명태균 씨와 일체 이 경선 이후에는 사람들이 멀리하라고 해서 만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확인된 것만 해도 김건희 여사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를 텔레그램으로 나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걸 봤다. 근데 언제? 그게 21년도 이후이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통화와 어떤 문자 교환이 있었다라는 증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를 아냐 모르냐, 뭐 2번 만났냐 안 만났냐가 아니라 소위 이 선거 브로커라고 하는 명태균 씨와 도대체 어떤 관계였고 도대체 무슨 일을 같이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명태균 씨가 내가 한마디만 하면 한 달 안에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명태균 씨 입에서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이준석, 김종인, 또 오세훈, 나경원, 원희룡 등등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만났다. 하지만 그런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단순히 만났을 뿐이다. 이런 해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면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어달라라고 나한테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김종인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어떤 캐릭터고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엉터리 같은 소리 많이 했는데 내가 만나는 줬지만 신뢰는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우리가 안대로 뭐 이렇게 말을 이제 돌리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이런 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무슨 무속인도 아니고요. 저 사람이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대선 때 저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나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준석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스토리를 잘 짜고 정치인으로서 나쁜 대화 상대가 아니다라는 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대선 특히 경선 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뭐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니까 만나서 얘기를 그게 뭐 한두 번이건 아니면 대여섯 번 이상이건 만난 것 자체는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라면 공직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계속 만나서 뭔가 저 사람이 그런 공적인 업무에 개입을 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흔적은 없어요.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문자도 뭐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 때 내가 안 간 것이 명태균 씨가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거라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지 특별히 의미 있는 어떤 공천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없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것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그분이 이제 창원의창에 공천받을 때 저 사람이 이제 다리를 놔서 이제 그것을 해준 거냐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이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김영선, 명태균 다 했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소설 같은 얘기다. 내가 그때 공천 정권을 행사했고 누가 내정이 돼 있었는데 김영선으로 바꿨다라고 명 씨가 주장을 하는데 누가 내정돼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김영선 의원은 이미 2021년부터 창원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후보가 아니었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말만 주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수사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상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사실 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웃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니 명 씨가 본인 SNS에 바로 글을 올렸더군요. 상중, 나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아마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을 보면서도 뒤에 또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이 명 씨를 윤 대통령한테 소개해줬다라는 뉘앙스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이준석 당시 대표가 같이 서초동 집으로 와서 그때 알게 됐다 이렇게 새빨간 설명했거든요. 거짓말이죠. 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장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뭐 은혜를 만약에 명태균 사장이 입혔다고 한다면은 예. 저 문자 내용 보면 저한테 왜 사과하러 갑니까? 누구 쪽 사람인 게 명확하잖아요. 대통령실의 해명을 그냥 한 방에 제가 뒤집어 보자면요. 그래.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명쾌하게 해명하고자 했으면은 예. 대통령도 여사도 만난 적 없고 이준석이 소개시켜줬고 그 뒤로 소통한 적 없다라고 했으면은 더 검증하기 깔끔했겠죠. 예. 자, 저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네.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김직전 대변인. 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겐 했었어요. 두 사람 간의 대화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었다고. 근데 그게 공천 개입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본인이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또 지금 얘기를 보면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또 뉘앙스를 풍기고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22년 10월, 22년 11월은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본인이 이번 4월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2월 28일인가요? 2월 28일 밤 뭐 늦게 해서 3월 1일 새벽에 칠불사에서 만났던 그때 봤던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아닌 거죠. 예. 그런데 22년 10월에 있었던 일, 22년 11월에 있었던 일이라고만 얘기하지 이게 무슨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 보면 이준석 대표도 지금 본인이 봤던 내용에 대한 패를 아직은 오픈하지 공개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아마도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본인을 공격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때 반박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 이렇게 다수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 명태균 씨 한 명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참 국민들께서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